떡볶이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박집 사장이 됐다는 여성. 10년이 넘게 요리법을 공부해서 자신만의 특제 떡볶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여성의 떡볶이를 두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논란에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좀 이 사연도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오랜 고민 끝에 제보를 하셨대요, 교수님,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은 30대 여성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특하셨네요. 나 어렸을 때부터도 나만의 떡볶이를 만들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노점상을 시작해서 거기서 떡볶이를 파셨대요. 그런데 이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떡볶이를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도 나만의 떡볶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참고 이기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엿한 가게를 낸 떡볶이집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떡볶이집은요, 그냥 떡볶이집이 아니에요. 독창적인 메뉴를 가지고 있고 양념 비법도 특별하고 특제 육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맛집인데요. 예. 여기저기서 가맹점 내자라는 제안까지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만의 떡볶이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신데 근데 이제 오빠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오빠가 자꾸만 가게를 찾아서 내가 2호 좀 내면 안 될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아, 친오빠라서 뭔가 꺼려졌다.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친오빠는 1년에만 직업을 7번 바꿀 정도로 뭐 하나 끈질기게 하는 법이 아하,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라면 물도 못 맞추는 편이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친오빠는 부모님까지 설득을 해서 2호점을 내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제보자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만 특제 요리법은 절대 제3자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약속을 받았고 이후 오빠에게 모든 요리법, 또 거래처 목록까지 모두 다 전수를 해줬다고 합니다. 또 특제 육수의 경우에는 오빠네 가게에 직접 납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오빠는 제보자의 가게와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가게를 냈습니다. 혹시나 제보자 가게에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된다면서 2호점이 아닌 새로운 가게명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친오빠의 가게는 금방 입소문이 났고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자, 이제 뭐가 됐든 남매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박 양쪽에서 다 터졌잖아. 그럼 부모님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렇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자, 친오빠가 이 가게를 차리고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들이 메뉴판 사진을 보더만 예. 땡땡 가게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양심 없다, 인간. 인간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땡땡 가게를 찾아보니까 이게 친오빠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 가게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나 소개 글부터 15년 동안 연구한 수제 요리법 딱 적어놨고 또 가게 리뷰에 너무 맛있다, 이거 다 직접 만든 요리법이에요? 물어보니까 예, 제가 고삐 쏟아가면서 만든 겁니다 라고 댓글 달아놓고, 제보자가 원래 원조잖아요. 예. 이런 말은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오 교수님, 원조 논쟁. 근데 남매 지간의 원조 논쟁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아니 적어도 내가 원조라는 걸 밝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장사 하루 이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상당히 달라졌죠. 네가 원조인 걸 말하면 손님들이 우리 가게 오겠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손님들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제보자가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든 척하면서 사람을 속일 것 같으면 내 요리법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어디 오빠한테 건방지게 까부냐. 이건 뭐 할 소리가 아닌데 그러면서 야 너가 내가 너 가게보다 더 잘 나가니까 배 아프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오빠라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동생이 질투를 해서 내 장사 망치려고 한다라고 이간질까지 했다는데 하지만 이제 평소 이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을 아니까 다행히 부모님이 제보자를 믿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게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건 표절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평소에 이 오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요. 가족끼리 이런 관계 제가 볼 때는 맺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제보자 사연자께서 메일로 이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자, 뭐가 됐든 부모님 생각에 남매지간에 이런 정말 전쟁은 안 된다 해서 어떻게든 이를 안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보자가 잠자코 있으니까 친오빠는 진짜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유명한 유튜버 영상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고요. 해당 유튜버는 여러 맛집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인기가 있는 곳인데 제보자의 친오빠가 건실한 청년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제보자의 인생을 마치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거짓말로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해당 영상 댓글에는요, 제보자의 가게명이 언급되면서 거기서 표절을 한다라는 유언비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는 바로 해당 유튜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하고 증거까지 보낸 후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다행히 해당 유튜버도 문제를 인지하고 영상을 바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정말 손발이 떨리고 울분이 터졌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서 진짜 네. 이 오빠네 가게로 막 달려가셨잖아요, 바로. 자, 문제입니다.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사람, 분명히 친오빠 가게인데 난생 처음 보는 제3자 이상한 사람이 제가 사장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 이 인기를 끄니까 아마 이미 몇 달 전에 이걸 팔았고요. 촬영을 했었고 친오빠가 제3자한테 이 가게를 넘겼던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떡볶이 이거 요리법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권리금 쪽으로 1억을 또 받았다고 해요. 비법까지? 그렇죠. 자기 제보자 요리법인데 팔아먹고 친오빠 이런 사실 제보자는 물론 모든 사람한테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찾아가서 제보자가 이걸 알게 된 후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바로 친오빠란 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오빠 완전 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이고 그 요리법 그 팔아야 가게가 산다는데 그럼 내가 웃자겠노? 그리고 원조 요리법은 네 거지마. 내가 요래 만들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엄연히 말하면 그거 내 거 아이가? 무슨 소리야? 어떻게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사기를 치니? 아무튼 다 됐고 난 고소할 거니까 나중에 경찰 전화 잘 받아. 아하이 참 내 경책 어디 하늘 같은 오빠한테 야 다혜야 나이 드신 부모 생각 안 왔나? 장남이 고소당하면 우리 엄마 아빠 쓰러진다. 그냥 앞으로 네 인생 내 인생 각자 살자. 진짜 너무한다. 난 지금 제3자가 내 떡볶이 파는 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거든. 너 박지훈 반말하지 반드시 처벌받게 해줄게. 야 반말하지 말고 두 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열 몇 살 차이 나? 20살 나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유, 진짜 15년 연구한 비법을 훔쳐갔어요, 오빠. 남한테 돈 받고 팔았어. 이거 고소하고 연을 끊을까 하는데, 자, 오 교수님, 이걸 뭘 고민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쭉 보니까 어떤 법칙이 있냐면 각 집안마다 진상할당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오빠 같은 그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있는데 글쎄요, 이거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고소를 떠나서 이 오빠하고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얼굴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 어머니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되면은 또 한번 회전이 있겠네요. 이거 동생 등쳐가지고 1억을 챙길 정도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건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네. 이분, 네. 화병 걸리실 것 같이 진짜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정말 혈압이 오를 것 같고, 20대부터 정말 간신히 만들어낸 평생의 그 떡볶이 비법인데 그걸 빼돌렸으니까요. 근데 이분 또 착하셔가지고 고발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보자가 자기 때문에 친오빠가 이제 전과가 생기거나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고발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오빠 언젠가는 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도 확실히 나셔가지고 나서셔서 이 오빠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면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교수님. 이거 아니 박 교수님. 변호사입니다. 예. 예. 아니다, 흥분했잖아. 네. 자, 박지우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이게 저작권 지금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제가 좀 깜짝 헷갈렸어. 놀랐어요. 이게 저작권은 안 돼요. 떡볶이 만드는 건 떡볶이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음. 많은 사람이 있겠죠. 뭐 마봉님 무슨 할머니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떤 요리법 같은 거 실용신안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등록 안 해놓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걸로 보호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거 주지 않기, 딴 데 넘기지 않기로 계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계약 위반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이익 자체를 본인이 지금 1억 얻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좀 다툴 수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사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증거가 좀 있다 그러면 뭐 오빠하고 연은 당연히 끊어야 될 것 같고 소송 건다면 그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좀 구제받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립니다. 자, 본인 생각 더하기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 전 당연히 고소도 하고 연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분들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인자님, 부모님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슈퍼맨님, 고소하고 연 끊으세요. 남보다 못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정님도 연 끊으세요. 나중에 다른 레시피 생기면 또 그럴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